서울역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고요한 바다처럼 깊은 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제겐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은 이제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작은 일에도 부딪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함께 사는 집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늘 혼자라는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밥을 차리고 난 뒤 남편과의 말다툼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서울역 플랫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행선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부산행 무궁화호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떠나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표를 끊고 열차에 오르는 순간 제 마음은 잠시나마 가벼워졌습니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두려움보다 지금 있는 자리를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앉은 옆자리에 낯선 남자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희끗한 머리칼, 깔끔한 셔츠, 그리고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산에 가시는 길이신가요? 낯선 이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떠나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왔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름을 묻고 사는 곳을 묻고 살아온 날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지내고 있어 요즘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씨였습니다. 집에 있어도 조용하기만 해서요. 오히려 너무 고요하면 더 외롭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함께 살고 있지만 늘 혼자인 것 같아서요. 제 말이 흘러나오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마주친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덜컹이며 흔들렸고 그의 손등이 제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강처럼 흘러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오랜만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인과는 어떠세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어쩐지 그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서로 말도 별로 안 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려 하고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작은 일에도 의견이 충돌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비슷해요.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활동을 하느라 바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5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도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삶, 서로의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로서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들어 더 크게 다가오는 외로움까지. 술 한 잔 기울인 것도 아닌데 입술은 자꾸만 진실을 흘려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 마음을 다 꺼내놓게 되다니.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 마음을 다 꺼내놓게 되네요. 민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처음 봤는데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시를 쓰기도 했고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그런 취미들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붓을 놓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가끔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늦은 건 없어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것 아닐까요? 기차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잠이 들었고 우리 주변도 고요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화 씨, 혹시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설렐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진솔하고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격렬했다면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민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감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언제적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기차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승객들 대부분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차량 연결 부분으로 나가서 바람을 좀 쐬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량 사이의 연결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밖은 깜깜했지만 가끔씩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결 통로는 좁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의 체온이 느껴졌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제가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 별들이에요. 민호 씨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 씨. 네. 오늘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부산에 가는 게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기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사실 집을 나올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제 마음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몇 분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투숙객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첫사랑하는 연인들처럼 헤어지기 아쉬워했습니다. 혹시 민호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시면 문자라도 주세요. 저도 잠이 올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민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한 느낌까지.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결국 민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이 안 와요. 혹시 깨어 계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나네요. 그 후로 우리는 새벽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만났을 때 나누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 앞으로의 걱정들, 그리고 오늘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까지. 정화 씨와 만난 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민호 씨가 문자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만남인 것은 확실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렌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민호 씨도 그러세요? 저는 마치 처음 사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설렘이에요. 더 깊고 진실한 느낌이랄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문자를 멈추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 후에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피곤하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얼른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민호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잠을 거의 못 잤을 텐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못 잤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운이 나네요. 우리는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바다 소리가 참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가끔씩 대화를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보냈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주황빛으로 물들어갔고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봤다면 이만큼 감동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아 씨와 함께 봐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일출이 완전히 끝났을 때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적했습니다. 정화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정화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민호 씨 생각만 났거든요.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 사이로 불어왔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각각 가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순히 서로에게 끌리는 거니까요. 다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특별한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거예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해변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직 영업 준비 중이었지만 사장님이 친절하게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세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 아직이요.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야 할 테니까요. 하루 더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태종대, 해동 용궁사까지 마치 신혼여행을 온 부부처럼 다정하게 함께 했습니다. 점심은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습니다. 민호 씨가 회를 떠서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고, 저도 밑반찬을 떠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매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산 와서 회를 안 먹을 수는 없죠. 정아 씨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백사장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정화 씨를 만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민호 씨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하트 모양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마치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신기해요. 우리를 위한 선물인가 봐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갔습니다. 황령산 봉수대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의 밤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치 보석 상자를 엎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전망대에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호 씨 곁에 있으니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 민호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뭐가요? 이렇게 빨리 마음이 기울어진 게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이유보다 빠른 법이에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에요. 혼자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었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 네. 저 정화 씨가 정말 소중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렇게 소중한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꼭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정화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기억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도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내일은 정말 서울로 돌아가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충동을 누르며 복도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정화 씨, 서울에 돌아가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인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완전히 연락을 끊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그냥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정화 씨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처럼 민호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헤어진 후의 걱정,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화 씨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문자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더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보이네요. 새벽까지 문자를 주고받다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부산역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같은 기차를 타고 갈까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 늦은 기차를 탈게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화 씨,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민호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부산에 갔다 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부산에? 갑자기 왜?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와는 약속대로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었지만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은 부산에서 본 일출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봤던 그 아름다운 일출을 그렸습니다. 완성하고 나서 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다시 그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답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가 그린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개인전 초대장을 민호 씨에게도 보냈습니다.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개인전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림 강의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까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이 끝나갈 무렵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 뒤돌아보니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와주셨네요. 물론이죠. 이런 중요한 날에 안 올 수가 없죠.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지만 여전히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특히 일출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고마워요. 그때의 기억 덕분에 그릴 수 있었어요. 민호 씨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했고, 문학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화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각자의 변화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특별한 감정까지. 정화 씨, 저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설렘과 따뜻함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예전에는 금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죄책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민호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정화 씨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그냥 소중한 친구로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소중한 친구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그림 전시회에도 와주었고 그의 시집 출간 기념회에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조금씩 변했거든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문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날 밤 서울역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만약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 민호 씨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큰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차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의 대화, 함께 본 일출, 서로 나눈 진심 어린 이야기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부산 해변에서 함께 본 일출, 손을 잡고 걸었던 백사장, 야경을 바라보며 나눈 깊은 대화들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의 설렘은 이제 다른 형태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답답한 일상에 갇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기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나 상황을 핑계로 마음을 닫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날 밤의 만남이 바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외롭고 지쳐있던 제 마음에 다시 불빛을 켜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뜻밖의 순간에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남은 삶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날 밤의 만남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민호 씨와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이죠. 그때 정화 씨가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호 씨가 가끔 농담처럼 말합니다. 아마 우리 둘 다 지금보다 훨씬 재미없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대답하면 둘 다 웃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우연이, 그 한순간의 용기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 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쯤 모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예기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어떤 형태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변화와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